자, 이번 시간 가로망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의 구분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그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이고 형태, 그리고 그 도시공간과의 관계, 실제적인 표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의 구분에서 이제 개념부터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의 개념. 통과교통의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 즉 간선가로와 대지나 건물로부터 차량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 즉 국지도로, 그리고 이들 상호간을 연결함으로써 교통의 신속한 집합과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집분산도로.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로락하는 것은 고속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가 있고, 집 앞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가 있고, 이것을 서로 연결해주는 가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간선가로, 집 앞에 있는 것은 국지도로,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은 집분산도로 혹은 집산도로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로의 개념이고요. 자, 가로망은 이를 구성하는 각 가로에 대해서 장래 교통수를 예측하고, 장래 교통량이 해당 가로의 교통 처리 능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도로의 용량에 따라서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기본적인 용량들, 그러니까 차량 소통이 많을 것 같은 경우 도로가 커야 되겠죠. 차량의 속도는 좀 적다면 폭언을 좀 줄여야 되고, 기능에 따라서 기본적인 폭언을 잡아주자. 또 차량의 접근성과 이동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간선가로는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반면에 이동성이 큰 것이며, 즉 간선가로라는 건 어떤 거? 이동성은 크지만 일반적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됨으로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국지도로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반면 이동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집산도로는 접근성과 이동성의 중간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 무슨 동부간선, 외부간선, 서부간선 이런 간선도로들 보면 다 큰 도로고 빠르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집 앞에 있는 도로는 어때요? 상당히 꼬불꼬불한 것도 있고 상당히 속도가 천천히 가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로의 개념이다. 간선도로는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로 세분할 수 있다. 자, 간선도로라는 것은 도시의 골격이래요. 골격은 뭐야? 뼈대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뼈대를. 그러니까 큰 틀을 잡아서 도시의 공간들을 잡아주고, 뼈대를 잡아주고, 그런 간선도로는 도시고속도로. 자, 도시 내에 있는 고속도로가 일반적인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빠른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 톨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또 세분할 수 있다. 읍 이하의 도시에선 도시 전체가 수개의 근린주구 구조인 거고,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구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그만 소규모 도시에서는 도시고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간선도, 내부수나 외부수나 이런 식의 그런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간선과 보조간선으로서 연결한다는 거고, 한 개에서 두 개의 근린주구의 규모의 경우 보조간선도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도로를 그냥 보조간선도로 혹은 간선도로라고 해도 무방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도로의 기능들, 개념들 한번 생각해보자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도로의 분류. 자, 우선 우리 가로 같은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본다면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시도, 지방도, 시군도, 군도로 나눈다. 자, 기본적으로 도로법에서는 우리 관리 운영 주체에 따라서 특별시도 무슨 말이에요? 특별시장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지방, 무슨 국토지방청장 해가지고 그 도로에 관리하는 곳, 시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그렇죠? 혹은 그 도로가 그 시에만 다니느냐. 지방도 예를 들어 두 개의 시군을 연결하죠. 두 개 이상의 시군을 연결하잖아. 어떤 지방도 같은 경우 그 하나의 도로 같은 경우 몇 개가 쫙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의 시군에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도로 명명하는 거고, 시도, 군도 해당 그 시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자, 기능상에 따라서 본다면 도로의 기능,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간선도로, 보조간선, 집산, 국지, 특수도로 등으로 기능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사용 및 형태, 어떻게 사용하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일반 도로. 일반적인 도로라는 거죠. 일반적인 도로고, 자동차 전용 도로.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마찬가지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 또는 그렇죠? 들어온 도로고, 고가도로. 그리고 지하도로 등이 있다. 지하도로 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 또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게 또 나오죠. 보행자 우선도로. 전용도로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차도와 같이 들어왔을 때, 병행했을 때 보행자를 우선시하게 되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도 만들어졌다는 거. 자, 용도에 따라서 교통가로, 즉 주택가로, 공업가로, 미관가로. 그 도로가 주택,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들어오는 건지, 집의 연결을 위해서, 혹은 공업단지의 물류의 흐름을 위해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자, 특수가로, 부도, 측도, 회랑, 주택로. 부도, 어떤 거, 바이패스에서, 우회도로 같은 거죠, 우회도. 우회도로. 그리고 측도, 우리, 도로에 이렇게 표고차가 좀 있어서, 일반적인 차량이 단차가 좀 안 맞는 도로를 좀 측도라고 얘기하고요. 회랑, 아케이드. 약간 이렇게 지하 공간 비슷하게 위에 처마 지붕 같은 게 있는 그런 공간도 있을 거고, 주택로 등이 있다. 미관상에 따라서, 몰, 보행몰이다라고 얘기죠. 몰과 유보도, 공원도로, 블러바드 등에 있다. 그래서 블러바드 같은 경우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에서 개선문 중심으로 이제 방사형의 가로가 나오잖아요. 그 대로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블러바드라고 또 불러주고 있고요. 지형상에 따라서 도심도로, 평지도로, 경사도로, 해안도로 등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도로라는 것도 주제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죠.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포커스에 맞춰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슨 시험을 봐요? 도시계획 기사 시험을 보죠. 도시계획 기사라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이 구조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면 되겠죠. 우리가 도로법 볼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뭐 일반도로, 시군도 이런 식의 구분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도로의 결정을 보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국계법에 의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이 이제 이거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본다면 교통시설이라 하는 것은 도로, 철도, 항만, 공원,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건설기기,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기, 운전학원도 교통시설로 빠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이에요. 운전학원이 일반적으로 상업시설 아닌가? 혹은 교육시설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됐기 때문에 교통시설로 빠진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걸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그 시설 생각해 보시면 다 어때요? 자동차 주차장이 있고 도로가 갖춰 있고 차량이 많죠. 그러니까 교통시설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로 구분을 해본다면 우리 아까 간략하게는 봤죠. 일반 도로. 자, 일반 도로라는 건 뭐다?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통행을 위해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 일반 도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도로가 다 일반 도로예요. 근데 폭이 얼마다? 4m라고 하죠. 왜 4m냐면 개별적으로 우리가 4m 정도 돼야 차 한 대가 한 1.7에서 1.8 정도 돼요. 그럼 4m 정도 돼야 왕복 1차선씩 만들어지는 거죠. 오는 차 있고 가는 차 있고. 뭐 일방 통행을 만든다 하더라도 한쪽에 주차 공간 정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4m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요. 4m 이상의 도로가 안 될 경우 이제 뭐 주거 환경이 불량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자동차 전용 도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주요 지역간이나 시군 상원에 발생하는 대량 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다. 자동차 전용 도로. 말 그대로 다른 거 못 들어오는 거죠. 다른 거 뭐겠어요? 오토바이 못 들어오고, 보행자 못 들어오고, 자전거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막 제한을 둘 때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높이 제한해서 몇 미터 이상의 도로는 못 들어오게 한다. 높이가. 혹은 뭐, 너무 무거운 것들은, 무거운 차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도 있어요. 자, 보행자 전용 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도로. 자, 1.5m 이상의 보행자 전용 도로죠. 지금 하나가 지금 추가됐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보실 때쯤에는 이제 법령에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 생긴 지 불과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2012년도 10월 말일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해서 폭 10m 이상의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 좋을 것 같고, 자전거 전용도로 하나의 차로의 기준으로 폭 1.5m 이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 자전거 같은 경우 보행에 가까워요? 자동차에 가까워요? 차죠, 우리가. 자전거를 자전차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행을 할 때는 차도 옆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자, 다음으로 고가도로. 시군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공중에 설치한다. 고가도로, 공중에 가는 거죠.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 서울로 본다면 그 북부간선도로 쪽이 많이 그 고가도로가 돼 있죠. 지하도로, 시군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된다. 지하. 그래서 지하도로, 그냥 지하로 가는 도로겠죠. 지하로. 다만 입체 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무슨 말이에요? 입체 교차를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크로스가 있는데 잠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지하도로를 보지 않고 그냥 지하로 쭉 가는 거를 우리가 지하도로로 하겠다. 자, 다음은 도로의 기능별 분류네요. 기능. 어떤 식의 기능이 있을까? 우선 기능은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 국지, 특수도로로 나눠지는데, 자, 주간선도로. 시군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올라해서 대량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한다.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면서 대량 교통을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뭐 자동차 전용 도로와도 비슷하죠. 자, 다음으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통행 발생원과 연결시켜 시군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 주거구역 외곽을 형성한다. 자, 근린 주거구역 외곽을 형성한대요. 자, 근린 주거구역이라는 거 여러분이 전 시간에 그 생활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걸 배웠을 것이고, 그 공간의 외곽을 형성하는 것이 집산도로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외곽은 그 보조 간선도로라는 거죠. 자, 다음은 집산도로. 근린 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 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 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 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한다. 근린 주거구역 내부. 그 속 안을 구획한다는 거죠. 자, 국지도로. 가구.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 즉,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구획하는 도로.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이 뭐예요? 그냥 집 앞에 있는 도로들이 무슨 도로다? 국지도로다. 그리고 특수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자동차 외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이다. 특수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 도로를 제외한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특수도로에 포함되겠다. 자,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주간선도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고 대량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다라고 아까 기능 봤고요. 주간선도로상의 평균 주행 거리는 보통 3km 이상이며, 주간선도로의 평균적인 거리, 즉 배치 간격이 말하겠죠. 배치 간격은 3km 이상이며 주행 속도는 60km 이상, per hour, 즉 시속 60km 이상을 유지한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배치 간격 말고 주행 거리, 그 도로를 타서 이동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 보통 한 3km 정도 이상 갔을 때 주간선도를 탄다는 거죠. 그럼 3km 정도라는 건 보통 한 10분 정도, 5분, 10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주간선도로 중 특히 교차로를 완전 입체화하여 차량만의 고속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는 도시 고속도로라고 하며, 그렇죠?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거죠. 어떤 나들목 입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도시고속도로라고 하고,
도시 순환도로를 포함한 도시 고속도로와 기타 자동차 전용도로가 여기에 속한다. 즉, 주간선도로라 하는 것은 도시고속도로나 이제 그런 순환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대량교통과 고속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럼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집산도로 또는 주요 통행 발생원과 연결시키는데, 근린주거구역 외곽을 형성하고 있고요. 보통 근린주거구역의 경계를 이루고 시군의 교통을 유발시켜 평균 1에서 3km의 주행거리. 그 보조간선도로를 타면 1에서 3km 정도 가고 평균 속도는 50에서 60km를 유지한다. 아마 속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거죠. 대도시 주변이나 다른 지역과의 연계되는 도로 중에 주간선도로 이외의 도로로서 계획인구 2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다른 지방과 연결되는 도로도 이에 속한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도시와 연결한다? 지방도겠죠. 지방도인데 인구 2만의 소규모 도시일 경우는 주간선도로가 아닌 보조간선도로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도로 좀 작은 것들 보면은 그렇게 속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우리 큰 도로 뻥뻥 뚫린 도로들 봐도 한 80km고 보통 50에서 60km라는 거죠. 속도가에 따라서 기능이 좀 달라진다는 거고. 근린주구는 아동의 일상생활권 또는 보행생활권으로서 초등학교 한 개소가 들어간 정도의 규모로서 인구 10,000명, 인구 밀도를 100인퍼헥타로 할 때 사방 1km/1km 정도의 크기가 된다. 즉, 근린주구, 보조간선도로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가 보조간선도로가 근린주거구역 외곽을 형성하게 됐을 때, 그 근린주구의 기준은 약 인구 1만 정도 되면서 초등학교 한 개소가 들어가고 그 사방, 그 인구 밀도에 따라서 1km/1km 정도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다 좀 인구 밀도가 고밀화가 되다 보니까 보조간선도로의 배치 간격이 얼마예요? 500x500을 만들어주는 거죠. 500x500. 아무래도 지금 100인팩터보다는 좁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배치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생활권의 범위나 공간들 이해되실 거고. 자,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형성한다. 집산도로는 근린주구 내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며, 그렇죠? 보조간선도로와 국지도로 간의 또는 보조간선 간을 연결하고 근린주구 내의 인근시설과 연결돼서 근린주구 내 교통을 집산한다. 즉, 집산도로라는 것이 그 주거지역 내부에 있는 도로가 근린주거가 될 것이고, 집산도로의 평균 거리는 500에서 1km 정도이며 평균 40에서 50km 정도의 속도를 유지한다. 외곽을 만들었다면, 도시의 큰 틀을 만들고 있는 건 주간선이고, 그런 것을 잘게 쪼개서 어떤 단위로 근린주거구역 단위의 생활권으로 쪼개주는 도로가 보조간선이고, 그 내부에 있는 것이 무슨 도로다? 집산도로다. 자, 국지도로라는 것은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로서 집산도로부터 분리되어 가구 간을 연결하는 최종 단계의 도로로서 평균 500m 정도의 거리가 있고 30에서 40km 정도. 우리 집 앞에 있는 도로 상당히 속도가 낮다는 거니까. 그래서 보행자, 자전거 등의 자동차 외의 교통도 공용되는 도로이다. 아무래도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거나 보행자 도로가 같이 있는, 즉 집 앞에 사람들 연결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기타 특수도로와 함께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국지도로가 된다. 자, 다음은 도로의 형태 볼게요. 도로의 형태, 모양 생기면 되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방사환상형이다, 격자형이고, 뭐 격자사선형, 다각형, 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자, 방사환상형, 동그랗게 있는데 퍼지고 있다. 그렇죠? 격자형, 네모 반듯반듯한 그리드라는 거고, 격자사선형, 격자에다가 대각선의 크로스 라인이 들어온 거죠. 뭐 다각형의 복합형,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런 형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연 발달 도시, 즉 자연적으로 발달한 도시는 무중심형이다. 그래서 대로형, 콜데삭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 중국 등 방위의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그냥 쭉쭉 뻗어나간다는 거죠. 미러형, 유럽에 많고 런던과 같은 도시가 이에 해당한다. 복잡한 거죠. 도로가 이제 이래저래 막 복잡하게 꼬여지는 그런 상황들. 자, 유중심, 중심이 있는 경우
광장 중심이다. 자, 그리스의 아고라 이후 유럽 도시들이 많다. 그리스 아고라에서 광장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어떠한 구심점을 기점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혹은 도로 중심형. 많지는 않으나 이탈리아 볼로나가 전형적인 예가 된다. 도로를 중심으로 어떠한 공간 구조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가로망의 형태는 도시의 발달사와도 연관이 지어지는데 중심이 없는 경우와 중심이 있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래서 대로형, 도로를 기준으로 무중심을 만든 거죠. 그냥 쿨데스악으로 가다가 막히는 길이 있는 거고, 미로는 각기 사이사이 다 연결되는 도로의 형태가 될 것이고요. 자, 계획적 도시의 무중심형이다. 계획적인 도시의 무중심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격자형 나오네요. 격자형. 고대 로마 도시 또는 한국, 미국 도시에 많다. 자, 격자형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효율성에 입각해서 가로망을 설계하는 거죠. 자, 다각구형. 자유 발달을 기도하며 중심을 만들지 않았다. 다각형이라는 거죠. 대상형. 중심지를 만들지 않는 마타의 마그리드 개조안 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심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거의 격자형 비슷해요. 격자형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 그 중심이 없이 대상형, 약간 정방향 느낌, 직사각형 느낌의 가로망 형태로 만들어준. 자, 중심이 있는 경우 단일 중심, 단중심형에서 광장 중심 혹은 도로 중심 등의 광장 중심으로서 르네상스 시대의 독일의 카르스 루에식 등이 있다. 뭔가 어떤 광장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공간이 될 거고, 다중심형. 대도시의 도심이 커져 구도심 등을 만들면서 다핵을 형성하는. 우리 공간 구조에서도 뭐 다핵 이론 이런 얘기 하면서 다중심을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선 정리를 한 사람인데 케빈 린치죠. 케빈 린치가 가로의 체계를 좀 분리를 했었는데, 케빈 린치는 가로의 체계를 격자형, 방사형, 선형, 성형, 선형, 환형, 가지형, 판형, 진보된 판형, 성자형, 위성형 등으로 분류를 했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 선구자들이 분류한 걸 많이 활용을 하죠. 케빈 린치 뭐 이미지 오브 시티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자, 무정형이다. 고대, 현대의 자연 발생적 도시에서 자연지형과 필요에 따라서 가로가 발달되어 전체적으로 질서가 없는 듯하지만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어진 도시라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처리나 접근성에서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다양성과 경관의 창출에 이점을 지니며 보행 전용 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로부터 그냥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과거에는 굳이 차량이 유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중세 유럽 같은 데가 많다는 거죠. 중세 유럽 같은 경우 그냥 골목 길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와 전통을 쌓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굳이 중세 유럽이라고 생각 안 해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과거 마을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집들 다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고 그 골목길도 다 이어지잖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것을 이제 정형화 시켜서 만든 거지. 과거 같은 경우는 거의 골목길이죠. 여러분들 뭐 사각 같은 거 봐도 굳이 그 전반적인 모습에 뻥 뚫린 대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막 시장 같은 거 보면은 막 도망도 다니고 그러면서 골목 가잖아요. 그런 느낌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드 패턴 격자형. 단순성과 편리성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서 교통처리와 토지이용에 편리한 반면 가로 경관이 단조롭고 보행 환경이 불량하여 길을 찾기가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우선 격자형은 상당히 편합니다. 도로 내가 원했을 때 쭉 가서 꺾으면 되죠. 길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과 가로의 교통은 편리하겠지만 가로의 경관, 무언가 우리가 시선이라는 것이 똑같은 비주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나오고 막 높낮이도 있고 단차도 있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인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행 환경이 불량하고 길 찾기가 어렵다. 우리가 강남을 한번 가보시면 내가 잘 가는 길 아닌 어떤 길 가면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다 똑같이 생겼고 고층은 실비되고
그런 문제점이 살짝 있다는 거고, 방사환상형. 중세 도시에서 발달해서 바로크 시대에 정착된 형태로서, 그렇죠? 중세에서 시작됐다. 중세 어떤 거예요? 성곽도시, 모로형 도시겠죠? 중심의 상징성이 높으며 미관이 훌륭하고 자연 지형을 최대로 이용하여 가로를 왜곡, 우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예각, 둔각이 많아 토지 이용의 당선과 중심부에 대한 교통의 집중에 우려가 있다. 즉, 방사관상형이라는 게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고대 중세 도시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중세 도시의 성각형, 모로형의 도시에서 시작을 했다면 점점점 도시가 확장을 했고요. 그 중세 도시 중심에는 수도원이라는 상당히 구심점이 상당히 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글로 다 교통이 집결을 하다 보니까 예각이 나오게 되고 둔각이 나오게 되고 그런 개념이 있었다. 선형, 간선 교통로를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이 대상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자동차 처리가 능률적이며 하부 구조의 체계화가 용이하지만 시설 접근에 있어서 보행 거리가 멀어진다. 즉 도시를 일자로 만드는 거죠. 일자로 쭉 만들어주면 전체적인 연결은 잘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하부로 이렇게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하다는 거죠. 또한 차량 속도도 상당히 복잡해지죠. 우리가 강남 테헤란로 같은 경우 선형이잖아요. 선형을 기준으로 쫙 만들어지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 자, 곡선형. 가구의 변화를 주어 곡선을 도입하거나 지형, 등고성에 따라서 계획된 형태로서 도시 전반의 간선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거형에서는 필요하다. 즉, 약간의 곡선부를 도입해서 속도를 다운시키고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라운딩 형태가 나오죠. 라운딩 형태 쭉쭉 나오게 돼서 간선도로에서 만들었고, 간선도로가 아닌 주거지역 같은 경우, 우리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 은평은 이렇게 가로가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지면서 그 내부 가로를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다양한 경관, 뷰가 나올 수도 있고, 차량 속도도 떨어지면서 안전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가로의 개념과 형태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형태를 한 번 더 볼 것이고요. 그 밖에 체계들이나 그 도로에 관련된 사항들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